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베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다음 단계인 어디서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강아지를 입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 가정견을 분양받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에요. 각 방법의 과정과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펫샵에서 분양받는 경우예요. 강아지를 분양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펫샵 또는 분양샵은 강아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장점으로는 내가 원하는 품종을 아주 귀엽고 예쁜 아가일 때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펫샵에서는 그 많은 강아지들을 어디서 데려올까요? 주로 경매장에서 데려와요. 직접 경매장에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서 받기도 하죠. 경매장에 가보면 흔히 수산물 시장이나 축산물 시장에서 경매하는 것처럼 애기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앞에 데려다 놓고 기본적인 정보 설명과 함께 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방식이에요. 경매장에 나오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요. 한 달 만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어미젖을 미처 떼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릴수록 소비자들의 눈에는 더 예쁘고 귀엽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린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안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모유를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이 부족하거나 면역이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부정교합의 경우에 갓난 아가일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아서 일반인 분들은 잘 알아채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점점 심해지는 부정교합을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는 전염성 질환, 파보장염이나 홍역 같은 것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도 나는 펫샵에서 예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펫샵에서 말해주는 생일을 믿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비슷한 아이들 중에서 더 작은 아이를 선택하지 마세요. 치아를 이렇게 봤는데 유치 자체가 안 보이는 아이들은 한 달 반도 안 되었거나 되었다면 미숙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뒤뚱뒤뚱 움직이는 아이들이 참 귀엽죠? 그런 아이들 역시 너무 어린 아이들이에요. 분양받을 정도가 되려면 제자리 뛰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신경이 생성된 아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생식기 주변이나 배 부위에 소변 자국이 많은 아이들 역시 너무 어린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커야 소변 보는 자세가 제대로 나오고 본인의 소변을 몸에 안 묻힐 수 있거든요. 귓바퀴 부위에 검은색의 귀지가 보이지는 않는지, 눈의 흰자 부위에 충혈은 없는지 등등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강아지 신체 검사하는 법은 나중에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펫샵이나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을 때 중요한 점이 또 있어요. 바로 분양 후 아이들이 아팠을 때예요. 분양받고 며칠 만에 설사를 하거나 콧물, 기침 증상을 보이는 경우 펫샵에 연락하면 아마 데리고 오라고 하시거나 약을 좀 드릴 거예요. 금방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심상치 않은 경우에 보호자분은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시겠죠. 거기서 검사했더니 파보장염이나 홍역이 확진되는 경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분양샵에서 분양 후 14일 이내에 전염성 질환, 즉 파보장염이나 코로나장염, 홍역 같은 질병에 확진될 경우 책임 소재가 보호자가 아닌 분양샵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병들의 잠복기가 14일가량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2주 이내에 파보장염이나 홍역이 확진된 경우에는 환불, 교환 등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분양샵에서는 따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환불은 안 된다고 그 조항을 빼버리거나 연계병원에서 치료 돌려드린다거나 치료가 안 되어 사망 시에는 다른 동일 견종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계약서를 쓸 거예요.
저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분양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파보장염이 확진돼요. 보호자분은 꼭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고, 분양샵에서는 데리고 오면 본인들이 치료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치료해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견을 분양받는 방법이에요. 인터넷에 가정견 분양이라고 치면 쭉 나오는 사이트들은 아니에요. 이런 곳은 분양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펫샵에서 분양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진짜 가정견은 내가 아는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분양받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매번 임신을 시켜서 출산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새끼를 보고 싶어서 출산한 다음에 일부 아이들을 분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새끼들이 어미와 있는 시간이 길고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모견과 부견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요. 경매장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크고 덥수룩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분양 시기는 젖을 떼고 최소한 예방접종을 2차 정도까지는 한 3개월령 이상일 때가 가장 좋아요. 단점은 가정견은 내가 원하는 품종이나 원하는 시기에 분양받기는 어렵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는 유기견 센터나 유기견 구조단체를 통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법이에요. 유기견이라고 해서 좀 꺼려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유기견 아이들 중에는 정말 많이 아프고 키우기 어려울 정도의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착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한 유기견 단체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검진하고 치료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하기 위해서 자주 오는데요. 정말 귀엽고 착한 아이들이 많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품종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믹스견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믹스견 아이들의 유전자가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또 이 아이들은 사람에게 벌어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사랑을 주면 대부분 금방 친해지고 사람과의 친화도도 높죠. 중대형견 몸집의 큰 아이들이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아이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재입양이 어려워서 해외로 많이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대부분의 구조단체에서는 임보, 즉 임시보호라는 제도를 많이 운영해요. 입양은 아니고 일단 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리모처럼 아이를 임시로 키워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키워보다가 나와 잘 맞고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정식으로 입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고민이 된다면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꼭 키우고 싶다면 저는 유기견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갓난 어린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검진을 끝내고 중성화 수술과 치료가 끝난 건강한 유기견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유기견 아이들 중에서 많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일반인 분들이 선임만으로 키우시면 안 돼요. 강아지를 정말 잘 아시거나 그런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경험과 시간적, 감정적 여유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키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강아지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데려올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은 강아지는 사지 말고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와 잘 맞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아지와 주인은 닮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같이 살면 닮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닮은 강아지에게 호감을 느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이상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마웨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